오늘은 이제 중간 사상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사상이 한 3가지 정도가 된다겠죠. 그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팔불중도, 그리고 두 번째 열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열에 대한 관찰은 여러분들 금강경에서도 나와요. 동진 스님 금강경 몇 장의 열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5장. 금강경 5장에서 열에 대해서 수부띠, 열애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겠는가? 열애를 무엇을 열애라고 하는가? 락샤나, 이 32상호가 있으면 열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자, 금강경 5장에서도 과연 열애는 무엇인가? 열애는 누구인가? 열애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론 22장에서 열애에 대한 그 파렉시아, examination이죠. 그 시험 혹은 관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오늘 아침에 늦게 나눠줬는데 야마가경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이냐면 왓자고타 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네 곳에서 대표적으로 열에 대해서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열애는 누구인가, 열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자, 세 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레포트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노트들만으로 재료는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내 강의를 합쳐서 열애를 어떻게 보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그래서 3장으로 나눠주죠.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열애, 금강경에서 바라보는 열애, 중론 22장에서 바라보는 열애,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중론에서 바라보는 열애를 잠깐 하고 그리고 중간에 초기 불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중론을 계속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철학가를 나온 사람이 아닌 이상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정윤수님, 거기에 있구나. 예, 선생님. 아까 들어오는 걸 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물어봤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을 한번 보는데, 자, 금행스님이 여기 한문 한번 읽어보세요. 한문은 좀 잘하죠, 금행스님이? 자, 한문에는 뭐라고 번역됐는가 한번 봐요. 보이나요? 그 소리 켜고, 소리를 켜주고 했어요. 자,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두 번째 글자가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비음, 불리음. 네. 계속 읽어보세요. 차피 불상대. 오케이. 열애 불유음. 오케이. 하허유 열애. 하처유열애. 하처유열애. 스님, 뭐 하허라고 하는 건 중국식 발음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한국식 발음으로 해주세요. 자, 이거를 만약에 번역하라면 번역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제가 의미라는 게 이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시죠? 오온을 예전에는
음으로도 번역하고 온으로도 번역하고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응하지 않는 오는 오온이 아니고 맞습니까? 여기에 워루스님 내가 보기에는 조금 좀 한문 좀 하실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번역해 보세요. 몸이 아니고 오을 떠난 것도 아니고 옳지. 네.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스님. 패스. 알았어요. 자, 내가 산스크리트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게 뭘 말하는지를 한번 보죠. 스칸다너. 그래서 오온도 아니고, 자, 여기서 주어가 뭔지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를 쭉 보면은 요 끝에 따따가따하가 있어요. 그래서 열에는 스칸다 온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냐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내가 조금 설명을 해주는데 플러스 안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냐는 다르다라는 것인 거예요. 스칸데부여 하면은 탈격이죠. 탈격 복수. 그러니까 오온으로부터 안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열에는 오온이라고도 오온도 아니고, 그래 오온을 가지고 열애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오온을 떠나서 또 열애를 말할 수도 없고, 나스민 요거는 아스민 해서 스칸다 속에, 그래서 그 아스민 그 열애의 그 열애 안에 그 스칸다가 있는 것도 오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애 속에 오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떼수사, 그 다음에 그것들 속에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따따가따 스칸다 반, 여기 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한다, 갖춘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애가 오온을 갖춘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부정을 했어요. 나 까따모 아뜨라 따따갔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까따모 어디에서 아뜨라 따갔다 열애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자 금행스님 오온이 뭐예요? 오온. 워루스님 오온이 뭐예요? 생각 안 납니다. 동진스님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을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색수상식을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 그다음 물질이고 물질 혹은 몸이고, 나라고 봤을 때 색은 물질 혹은 몸이고, 그다음에 수는 뭐가 되죠? 받아들이는 감촉. 수는 몸에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상은 뭐예요? 인식, 개념들과 상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과 생각. 그 다음에 행은 뭐죠? 행은 욕구, 욕망.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 아는 작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그 데이비드 휴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얘기하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영혼을 얘기하는데 나는 며칠 동안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들여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느낌들과 여러 가지 기억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망, 그것 외에 다른 마음을 나는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bundle of impression, 여러 가지 인상들의 무더기, 그것을 떠나서 나는 내 마음에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부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정신작용 둘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다 하고, 그 다음에 정신작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는 마음, 이 식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려지는 내용물 수상행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수상행과 식, 색수상행식의 5가지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동진 스님, 지금 내가 말한 그 오온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가요? 네, 스님.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현문 스님, 지금 내가 설명한 오온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가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세요. 이해가 다 되는가요? 안 되는 부분이 하나둘 있는가요? 내가 정신작용을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로 나누고,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하고 알려진 내용물을 수상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색다른 설명일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충분히 되는가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선생님.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까요?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독일의 철학자 후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후셀이라고 하는 그 현상학의 그 창시자, 그 철학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intentionality,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음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인식을 할 때 consciousness라고 하죠. consciousness of something이에요. 그래서 consciousness of 원루 스님, consciousness of 정륜 스님, consciousness of 컴퓨터, 그 다음에 consciousness of 모바일, 그 다음에 consciousness of 내 몸의 고통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consciousness of 과거의 기억. 자, consciousness를 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식이 작용을 할 때는 두 가지의 합이에요. 여기 consciousness가 하나가 있고 의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의식은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의식이에요. 여기까지 워르스님 이해가 되나요?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이해가 되나요? 네, 선생님.
자, 근데 그 무엇에 대한 의식이 우리는 느낌을 의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의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나요? 자, 워르스님 지금 요거까지만 계속 마이크 켜놓고 대답해 주세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나요? 느낌에 대한 의식, 개념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의식. 야, 이 느낌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라고 하고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정신작용은 두 급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의식하는 식과 의식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의식되어지는 내용물 둘로 나눠질 수 있다. 자, 이것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수상행을 뭐라고 하냐면 심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뭐라고 하냐면 심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아비담마에서. 그래서 아비담마 얘기로 하면은 심과 심소가 동시생하고 동시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정신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 정신작용은 그 소스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은 색으로부터 와요. 우리는 이 색에 대한 인식을 하고 색에 대한 느낌이 있고 색에 대한 개념이 있고 색에 대한 욕망이 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되나요, 워르스님? 네. 자, 그렇게 해서 색과 심과 심소 그리고 심소는 수상행위고 이렇게 온의 덩어리로 나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설일체유부 그리고 경량부까지의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보기 오르스님이 했어. 자, 금행스님은 뜻밖에도 굉장히 학문적으로 생겼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텅텅 비어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금행스님 마이크 한번 켜봐. 네, 선생님.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했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지금 이해한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온으로 나라고 하는 것도, 너라고 하는 것도, 그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애는 스칸다너, 열애는 온이 아니고 너 안냐 스칸데부요. 온을 떠나서 열애를 찾아보거나 말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너 아스민 스칸다. 그래서 그 열애 속에 아스민 열애 속에 스칸다 온이 있는 것도 너 아니고 너 떼수사 떼수 하면은 온들 속에 그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따따가따하 스칸다 반 열애가 온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너 아닌데 까따마뜨라 따따가따 어디에서 열애를 찾아서 열애를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동진 스님, 지금 내가 산스크리트를 해석했는데 산스크리트 떠나서 의미가 이해가 되는가요? 네, 간단하게 이해됐습니다, 스님. 간단하게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철학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짜뚜스코띠라고 하는데 인도 전통 철학에서 짜뚜스코띠라고 하는데
이게서 사구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유로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느냐, 그러니까 열애가 있느냐, 두 번째 열애가 없느냐, 세 번째 열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네 번째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이 사구로 인도 철학에서는 사물을 간파해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 노트를 이 사구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말하냐면은 열애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동진 스님, 왜 열애를 오온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오온이라고 말하면 어떠한 허물이 있을까요? 그러면 불멸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열애가 만약 오온이라면 오온이 흩어지면 열애도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닌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 있고 멸이 있어요. 그죠? 동진 스님 요거까지는 계속 대답을 해주세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다. 맞는가요? 네, 스님. 자, 그런데 열애가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열애는 오온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워리스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두 번째, 너 안냐 스칸데부요. 오온을 떠나서 열애는 말할 수가 없다. 너 안냐 스칸데부요. 오온을 떠나서 또 열애를 말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에 긍정하나요? 워르스님. 아니면 긍정해요? 무엇 때문에 오온을 떠나서 만약에 열애를 말하면 어떤 허물이 있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오온을 떠나서 열애를 말하면, 다시 말해서 지금 워르스님을 색수상행식을 떠나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색수상행식을 떠나서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아무런 대상이 없어요. 그건 허공도 아니고 허공마저도 없어. 색수상행식을 떠나서 나라고 뭐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완전히 떠나서 열애라는 것을 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온을 열애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열애가 생멸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오온을 열애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현 스님이 한번 너 아스민 열애 속에 자, 그래서 이게 등가 원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열애라는 속에다가 오온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열애는 오온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온이 사라진다고 해서 열애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열애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허물이 있을까요? 현문 스님. 열애라는 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오온 속에 있다거나 오온 밖에 있다는 것은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자, 열애 속에 오온이 있기 때문에는 열애 속에 있는 오온이 생멸할 때 열애는 생멸하는가 생멸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지금 이 질문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금행스님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학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서양에서 가장 어려운 철학을 위겐슈타인의
철학이라고 하고, 위겐슈타인은 자기보다 어려운 철학을 무슨 철학이라고 했냐면은 화이트헤드, 이 백두 선생의 철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백두 선생은 자기 철학보다 어려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금행스님 계속 그 마이크 켜고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철학보다 더 어려운 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아하, 참, 그러면 안 돼. 자, 처음부터. 자, 여기에 위겐슈타인의 철학을 금세기의 최고의 어려운 철학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위겐슈타인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철학이 누가 있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 서양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이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이트헤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철학보다도 더 어려운 철학을 딱 한 가지 발견했다라고 해요. 누굴까요? 어떤 철학일까요? 불교 아닙니까? 중론. 중론. 네. 이 중론은 논리학의 최고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차피 이거를 100% 이해하려면 논리학이나 철학의 대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승려가 논리학과 철학의 대가가 된 사람들이 꼭 승려가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량껏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가져왔어요. 그게 무슨 텍스트죠? 야마카 숫다예요. 야마카 숫다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기는 산문적이고 소설적이고 평이한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아까 그 중론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 공유를 다시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야마카가 공유가 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첫 줄. 한때 등자 사기부터는 바퀴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 번기가 승원에 있었다. 됐습니다. 제대로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은 스라바시티, 지금 사바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도에 가면 시라바시티라고 그래요. 거기에 어디에 제타바나 혹은 기원정사라고 해요. 그래서 기원정사 제타바나에서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있었느냐면은 사리불 존자도 그 기원정사에 그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야마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출가자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번뇌를 다 소멸한 그런 아라한이 그 다음에 몸이 파괴되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여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무여열반에 들게 되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소멸해서 nothingness, 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열반을 이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견해를 일으켰을 때 동진 스님, 네, 스님. 이 야마카라는 그 출가자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아닙니다, 스님. 뭐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나요? 담배한다고 한 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이 번뇌를 다 끊었어. 번뇌를 다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몸까지도 사라져서 죽고 나면은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아요. 또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이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청정한 세계에서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이렇게 착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에서 왜 부처님이 그러한 견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지 그 논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자, 워르스님은 어때요? 워르스님은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번뇌가 소멸해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욕계, 색계, 부색계 돌아오지 않아. 그런 아라한이 몸이 사라졌어. 그러면 무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틀렸나요? 틀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론 열반이라고 원래도 육신으로 떠난 그 자리가 네, 이 부분이 초기 불교나 이런 공부를 외국에서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도 그 외국에 있는 그 스님들도 이게 잘 다루기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찾아오면 이 글에 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수학을 얻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아라한이 무여열반에 들면 그러면은 nothingness 무로 돌아간다. 이것을 이 야마카는 굉장히 자신 있게 주장을 하였고, 자,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반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도반들이 야마카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세존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자제를 좀 하라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존자 야마카는 집요하게 고집하고 집착하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 다른 그 비구들의 힘으로는 이제 설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리불존자가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디에 기원정사에 살고 있었으니까 사리불존자에게 찾아가서 이 야마카라는 그런 비구가 여차여차 이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한번 설득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보통 남방의 스님들은 점심 공양을 하고 살짝 쉬세요. 살짝 쉬어서 언제까지 쉬냐면은 4시에서 4시 반까지. 왜냐면은 4시에서 4시 반까지가
해가 절정에 이를 때라서 그때 괜히 쏘다니면 열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시에서 4시 반까지는 그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좌선삼매에 들든지 아니면 오수삼매에 들든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4시 반 정도 조금 지나서 그래서 이제 야마카 존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야마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내가 듣자하니 무여열반에 들은 아라는 그 무로 사라진다라고 그런 말을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야마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존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리불존자의 대화의 기법을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딱 듣고 사리불존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야마카 존자를 설득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야마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정윤수님. 예, 선생님. 정윤수님, 몸이라는 것은 영원해요 무상해요? 몸 당연히 무상합니다. 유상합니다. 유상? 무상? 유상입니다. 유상. 유상? 내가 잘못 들은 몸이라는 거 말입니까? 몸은 무상한 거예요? 아니면은 영원한 거예요? 이 몸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상이라 그걸 몸은 무상. 자, 무상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요. 정윤스님. 몸은 무상한 거예요. 자,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죠. 예.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 지금 스님 주위에 펜이나 뭐가 있으면 그걸 들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손가락을 눌러보세요. 눌러봤어요? 어떤 거를? 펜이나 뽀쪽한 것이 있으면 그걸 들어가지고 손바닥을 한번 눌러보라고. 아무거나. 예. 뭐 아무거나 눌러봐. 예,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어때? 손바닥을 딱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아프지? 예, 아픕니다. 그것을 느낌이라고 그래. 이 느낌은 영원해요, 무상해요? 예, 이것도 무상합니다. 이것도 무상하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대답이 나왔어요. 자, 이 감수가 느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수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정윤수님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 안 하고 스님 수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수 스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어. 그죠? 그 생각은 영원해요, 무상해요? 생각도 무상합니다. 생각도 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님이 어떤 것을 느끼거나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조금 있으면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이런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은 영원할까요? 무상할까요? 예, 무상합니다. 자, 그것들을 아는 마음은 영원할까요? 무상할까요? 그것들을 아는 마음은 무상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 아는 마음하고 알려진 내용물이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떤 대상이 일어날 때 빠르게 일어났다가 대상이 사라지면 빠르게 사라지고 대상이 일어나면 또 빠르게 일어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무상해. 스님이 지금 얘기하는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아는 마음, 아는 성품, 그것이 무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속성이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 안다는 성품은 그것은 무상하지 않아. 그러나 그 알 때 대상과 일어나고 대상과 같이 사라지고 그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승적인 관점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논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카톡이나 문자로 나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설명을 하지. 이 불교라는 큰 바다를 다 막 그냥 벌려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5가지에 대해서 사리불과 야마가가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출가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법을 잘 배운 사람들, 왜냐하면 출가에서도 법을 안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출가해서 10년, 20년은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스타일로 인생과 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장로들이 가르쳐 주시는 스타일로 인생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잘 배운 제자예요. 자, 이게 어떻게 잘 배워야 되냐면, 그래서 물질도, 자, 이것을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정년 스님,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로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바로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나머지 공부 좀 해야 돼, 스님은. 자, 몸은 색이고, 느낌은 수고, 그 다음에 개념, 생각은 상이고, 욕망은 행이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은 식이다. 자, 그래서 빠르게 얘기하려면은 색수상행시라고 얘기해야 돼. 대충은 이해하겠죠? 예. 그러면은 스님은 오늘 강의한 거 3번을 들어가지고 다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예수님.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지금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색수상행식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상하고 영원하지. 자,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면은 즐거움이 오겠어요? 괴로움이 오겠어요? 괴로움이 옵니다. 괴로움이 오죠. 그래서 무상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자성이 없는 오온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내야 되겠어요? 싫어하는 마음을 내야겠어요? 집착을 해야겠어요? 집착을 놓아야겠어요? 집착을 놔야 되죠.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서 멀리 여의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버리면 해탈하고, 해탈하면은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다시 태어남은 없어지고 범행,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다고 그는 분명히 압니다. 이건 아라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단계로 사리불 존자가 야마가 존자를 대화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색수상행식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색수상행식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착을 놓아버리고
지착으로부터 해탈을 해서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이 무상한 곳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여기까지로 처음에 사립을 존재하는 대답을 그렇게 이제 이끌었고 대화를 이끌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립을 존재하는 야마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1단락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마가여 열애가 물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정윤스님 뭐 계속해도 부담스럽지 않죠? 예, 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스님은 좀 얼굴이 두껍고 담력이 대단해서 예. 사소한 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스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열애의 몸만을 열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 스님 뭐 대답해봐. 선생님, 어떤 몸. 걸 질문하시면 열애가 뭔지 알죠? 열애.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의 몸, 그러니까 32상호가 있는 몸만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아니죠. 알마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 열애는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텐데 느낌만을 열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겠죠. 자, 세 번째로 열애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열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는 여러 가지 의도와 욕구들 그것만을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것도 아니죠. 열애는 모든 것을 아는 마음, 그 의식만을 열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때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열애는 색입니까? 열애는 수입니까? 열애가 상입니까? 열애가 행입니까? 열애가 식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스님 정도의 지성의 수준에서 열애는 색수상행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게 금방 이해가 되죠?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스님 그거 할 때 있었는가? 따따가따 파릭샤라고 해서 중론의 22장에서 열애는 오온이 아니다 라는 말을 여기서는 굉장히 서술적이고 그 다음에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예, 선생님. 자, 이것을 읽고 나면 나중에 그 열애는 오온이 아니다라고 간략하게 써져 있는 중론을 보면 유추를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어요? 뭐를 놓쳤을까? 왜 대답이 안 나올까? 아니, 대답을 하고 싶은데 어려워지고 싶어요. 뭐가 어려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오온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중론에서 말하는 열애는 오온이 아니다라고 짧게 얘기한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마이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온 겁니다. 자, 혹시 금화 스님에게 질문하면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면 하면 좋아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워요? 자, 청하 스님은 어때요? 청하 스님은 대답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까? 네, 선생님. 청하 스님도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민 스님이 대답하는 게 낫겠네. 자, 시민 스님.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상세한 설명인 오온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중론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로 표현한 열애는 오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시민 스님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논문을 쓰실 때 그거를 두 개를 연결을 시키세요. 초기 경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중론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했다. 중론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중론이 까리까 송이에요. 이 까리까 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오늘 5시간 법문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법문의 그 대주제가 뭐냐면은 응관법계성일체 유심조 이게 주제야. 그러면은 얼마나 짧아요. 근데 5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아주 메인 테마, 메인 주제만 얘기한 것이 까리까 송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 이해하는 사람은 천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야마카 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까리까 송이 아니고 아주 서술적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적으로 설명된 경하고 까리까 송하고 연결을 시켜야만이 그것이 서로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열애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지를 지금 내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민 스님 계속 마이크 좀 켜고 계세요. 네, 스님.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버시어 야마카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는 물질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열애가 물질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먼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열애가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어떤 상태가 그것이 열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열애는 몸 밖에 한 5cm 정도 떠가지고 그 유체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열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열애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 안에 열애가 있을까요? 아니면 바깥에 열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도 밖도 아닙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앞에서 얘기하기를 열애는 오온이라고 해도 안 되고 오온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오온하고 오온 아닌 거 중간 사이에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열애는 느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열애는 그 생각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열애는 생각 밖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 스님? 네, 안도 밖도 아닙니다. 안도 밖도 아니죠. 열애는 여러 가지 의도와 욕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안도 밖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식도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이 내가 여러분들 혹시 그 중론 까리까 송을 프린트를 한 사람, 옆에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중론 까리까 송을 내가 노트를 안 띄워도 볼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노트를 내가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왔다 갔다 해야겠네. 자, 다시 앞에 노트로 한번 가겠어요. 갔다가 다시 노트를 자, 보이나요?
요 까리까 중론송 22장. 네, 보입니다, 선생님.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열애는, 주어는 열애요. 스칸다나, 온도 아니고, 너 안냐 스칸데고요. 온을 떠나서도 말할 수가 없고, 너 아스민 스칸다, 열애 속에 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떼수사, 온 속에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야마가경의 형식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거라는 이해가 혹시 드는가요, 시민스님? 네, 됩니다, 선생님. 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야마가경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까리까를 하나하나 대비시켜 가면서 글을 쓰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노트로 돌아가기 전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수은수님.